베이징 지배권 분쟁 사례를 알아보면 원고인 중신그룹은 중신은 중국 내 유명 브랜드이므로 피고인 타이창 중신 유리강판 제조사의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상표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상표는 중국 내 유명 브랜드이지만 피고가 타이완에서 오랫동안 중신이라는 브랜드로 유리강판 용기를 제조하였으므로 피고의 중국 내 법인 설립은 정상적인 생산 규모 확대로 판단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각각의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 분쟁 사례를 먼저 보면 GM대우가 마티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중국 체리자동차의 QQ를 상대로 중국의 불공정 경쟁 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체리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디자인 특허에 대한 무효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체리사는 QQ에 대한 독자 개발을 주장했으나 GM대우는 마티즈와 QQ 두 차종 간 두드러진 유사성을 인지한 후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철저히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적으로 두 차종의 차체, 외관, 내부 디자인, 주요 장치 등에서 유사점이 발견되었으며 대다수 부품들이 상호 교환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GM대우는 중국에서 외관 디자인에 대한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중국 특허법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체리사는 외관 디자인을 포함한 24가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에서는 대우의 청구 자체를 기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허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허베이지능은 냉장고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냉장고에 관한 특허 기술 출원 후 특허를 취득하였고 곧이어 이를 상용화한 40리터 크기의 냉장고를 출시하였습니다. 이후 허베이지능은 유사한 냉장고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중국 허베이지능의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투자하여 중국 소주에 설립한 자회사로 반도체 전도 냉장고를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이에 허베이지능은 특허권 침해로 소주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주 삼성의 특허 침해 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화해를 협의하고 합의서에서 반도체 전도 냉장고 부분에서 합작하고 원고로부터 핵심 부품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법원은 다시 삼성에 30만 위안의 피해 보상액 지불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표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LG산전과 중국 북경 소재의 랑광 엘리베이터 공사 사이의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으로 원고인 랑광이 LG산전을 피고로 하여 북경 고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랑광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보훈공사는 PPT 속 왼쪽에 해당되는 그림과 같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으며 엘리베이터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LG산전 및 LG전자는 허가 없이 엘리베이터를 판매하고 보훈공사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이를 등록 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고 여겨 법원의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소송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등록상표와 피고의 등록상표는 유사하지도 않으며 원고는 엘리베이터 완성품 자체를 생산하는 대신 그 부품들만 생산해 왔다는 점에서 등록상표권 침해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저작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게임 업체 넥슨은 중국의 텐센트를 게임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등 항목을 이유로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텐센트는 넥슨의 B&B 게임 형식, 내용, 디자인 등을 도용해 제작한 QQ당을 배급하기 시작했고 B&B와 글자체, 디자인, 배경, 맵 등이 거의 흡사해 넥슨에서 고소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저작권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한국의 보일러 생산 업체로 자체 상표인 타원형 올림피아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한국 올림피아의 중국 판매 대리상으로 원고 제품을 중국 내에서 판매해온 업체입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동일한 도안을 사용하여 올림피아를 상표국에 등록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는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함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실에 대해 8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표 동안을 복제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그 사용은 중단해야 하지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업체가 지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소하였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또 한 번 기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의 발표를 맡은 14학번 신현수입니다. 중국 지식재산권의 발전과 함께 향후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 기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권리도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지식재산권 설립과 향후 항소법원 설립 추진,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통한 글로벌 제조 강국 건설과 13차 5개년 기획기간의 혁신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전리법 제4차 개정, 상표법 제3차 개정과 같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 개선 등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국에서는 최근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대하여 동등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승소율도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락앤락이 물통용기 관련 중국 기업과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실정과 달리 한국 기업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의 대중지재권 무역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됩니다. 한국 기업은 여전히 중국에서 지재권을 등록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팽배합니다. 기업 2,700여 개를 대상으로 한 지재권 피해 침해 실태 조사에서 한국 기업 중 중국의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13%에 불과하며 분쟁에 대비해 사전 예방 활동을 하는 기업은 3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의 인식 부족은 미국, 일본과 비교한 중국 내 출원 건수에서도 나타납니다. 2014년 기준 중국 내 특허 출원은 미국 33,963건, 일본 44,460건인데 비하여 한국은 11,528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지재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한국에서는 특허 또는 상표 등록을 받았으나 중국에서는 출원조차 하지 않은 사례도 있고 지재권에 대한 개념이나 보호 범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해결이 곤란한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지재권에 대한 전략 부족이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먼저 한국 기업의 선 진출, 후 상표 확보의 관행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일정한 판매 기간을 보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때 상표를 등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진출이 가시화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미리 중국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기업이 어떤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지재권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환기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중국의 지재권 보호 정책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국제특허 등록 건수의 상위 10개 기술이 반도체, IT, 제약, 바이오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사업 분야와 거의 중복되는 상황에서
중국 지재권에 대한 이해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은 중국의 지재권 정책과 관련된 법 제도의 변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중국에서 보호가 필요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지재권을 빠짐없이 등록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뿐만 아니라 지재권 자체에 대한 시각 변화도 필요합니다. IP 경영 전략에 기반하여 지재권이 기업의 생존 보장 및 이익 창출에 유력한 자산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익숙하지 않은 무형자산이라도 침해당할 경우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 분쟁 예방에 따른 실무적 부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먼저 수출 경로를 확보한 다음 중국에서 특허 확보를 추진하는 관행에서 선 특허 확보, 후 진출의 전략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의 경우 중국 진출 전에 한글은 물론이고 영문 및 중문의 상표권, 특히 중국의 문화와 표의 문자인 중국어의 언어적 특수성을 고려한 중문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어 먼저 등록하여서 상표 브로커나 경쟁 기업 등의 상표권 무단 선점에 따른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기업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대한 소유를 계약서를 통해 한국 기업의 명의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특허보다는 실용신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기초 요건만 심사하는 무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유용합니다. 중국 실용신안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고 특허와 차이가 적으며 보호기간도 길고 신속한 권리 획득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 없이 중국에 진출하면 중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보유한 실용신안권을 통해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는 등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거나 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특허와 함께 실용신안을 미리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중국에서 지재권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방보호주의의 영향으로 지방에 따라 판결 결과가 상이하며 중국만의 행정 절차 관습도 존재하는 등 중국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중국 지재권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인 보호 성향이 강해 한국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지 중재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자신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 강화가 최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지재권 분쟁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지재권 전문가 육성과 한국과 중국의 지재권 관련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자체적인 노력 외에 정부의 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지재권 보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체 법률 보호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은 지원 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특허청, 코트라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사업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이 운영하고 있는 지재권 분쟁 대비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는 국제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상표 디자인과 관련하여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침해 주사 모니터링 및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재권 소송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보험을 통해
지재권 분쟁 비용 부담 경감 및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재권 소송 보험, 상표 디자인 추론 비용 및 지재권 침해 상담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IP 데스크가 있고, 이 외에도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 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 정부 R&D 특허 전략 지원,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